뭐라고? 곧 있으면 만리장성이 사라진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대체. 듣자마자 바로 어이상실 빡 온다는 이 소문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딱 집중.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 거머쥔 만리장성. 이 쟁쟁한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21,196.18km의 끝이 전혀 안 보이는 길이 때문. 실감 안 날까봐 예시 하나를 들자면 서울에서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한다. 이런 미친 길이로 인해 세계 관광지로 주목받는 건 물론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 만리장성이 곧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더라. 에이, 무슨 소리야. 만리장성이 어떻게 사라져? 정말 믿기지 않지? 하지만 사실이다. 길어도 워낙 길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났을 수도 있지만 이미 만리장성의 3분의 1은 없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만리장성이 사라지고 있냐? 그 이유 첫 번째, 바로 중국 북부에서 불어오는 모래폭풍 때문이다. 이 모래폭풍의 힘이 세도 너무 센 탓에 만리장성까지 깎아낼 위력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도 계속 심각한 손상을 입는 중이라던데, 심지어 고고학자들조차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년 안에 만리장성의 자취까지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단다. 근데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혀. 왜냐고? 중국의 대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거든.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 풍화, 침식이 진행되었음에도 체계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그 결과 성 전체 3분의 2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 입은 건 물론 남아있는 부분도 훼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다. 이대로 계속 나 몰라라 지켜볼 수 없었던 중국 정부. 고민 끝에 내놓았던 대안은 바로 만리장성 보수. 하지만 보수 작업을 시멘트로 했다네. 흰색 시멘트로 뒤덮인 만리장성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던데, 저 정도면 거의 시멘트 장성 아닌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이 귀한 만리장성의 벽돌을 야금야금 훔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관리자들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 만리장성의 벽돌들은 오늘도 하나 둘씩 도둑맞고 있다는데, 이걸 훔쳐서 뭐하나 싶지만 여러모로 참 쓸데가 많다고 하네. 벽돌을 훔쳐서 건물과 집을 짓기도 하고, 게다가 한자가 새겨진 거대한 벽돌은 개당 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한다. 물론 이런 행동은 당연히 엄연한 불법, 적발되면 80만원 상당의 헉소리나는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른 채 만리장성의 벽돌을 훔치고 있단다. 이 극성맞은 도둑질 때문에 과학자들은 앞으로 단 20년 안에 만리장성의 북서쪽 성벽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던데, 이럴 때 보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잠시만, 근데 여긴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다고? 소문의 정체는 바로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베네치아.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고고 유적과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예술적 문화유산을 인정받아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은 길거리만 나가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뭐시라? 이런 아름다운 베네치아가 사라진다고?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물의 도시라는 뜻을 가질 만큼 주변의 물이 차고도 넘친다는 베네치아. 심지어 다른 나라 도로들은 죄다 자동차로 도배되었건만 여기선 보트의 일종인 곤돌라가 교통수단이라고 하니 참 이 나라도 아침 출근길은 지옥이겠네. 근데 뭐든지 과하면 탈나듯이 이런 환경 때문에 이미 많은 건물의 1층이 물에 잠기고 있다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높은 층에서 생활하며 건물도 높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던데,
하지만 이 역시도 임시 방편에 불과했단 사실. 건물들이 더 높게 지어질수록 더 많은 무게가 밑으로 가중되어 오히려 도시를 더 빨리 가라앉게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었단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난 사건. 2008년 베네치아에서 일어난 최악의 홍수 재난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주민 발생은 물론 어마어마한 홍수량으로 인해 안 그래도 많던 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대체 언제쯤이면 베네치아가 가라앉게 되는 걸까? 베네치아가 가라앉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밝히며 가라앉는 시점을 2100년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때가 되면 이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측한단다. 이를 막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에 긴 방벽을 세우는 이른바 모세 프로젝트 실행, 그 이후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던데, 과연 이 모세 프로젝트가 베네치아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와, 근데 알고 봤더니 영화 속에서 유명한 이곳도 지금 당장 사라진다네?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이병헌의 명대사를 탄생시킨 이 장소,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섬나라 몰디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을 보면 전 세계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이유를 알 것만도 같은데, 하지만 만약 몰디브로 여행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떠나는 게 좋을걸?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섬마저 100년 뒤엔 사라지고 말거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지반 침식이 바로 이곳에 일어나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도 몰디브는 아주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한다. 또한 몰디브에 속한 1190개 섬 육지의 80%가 해수면보다 1m 정도 높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며, 설상가상 기후변화 또한 현실로 닥쳐 현재 몰디브는 지구상에서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 결국 몰디브 정부는 위기에 처한 몰디브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세계 최초로 열린 해저 강요 회의. 이 회의에 참여한 몰디브 대통령과 강요들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맨 채 바다 밑바닥에 놓인 채상에 둘러앉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촉구 결의안에 사인을 하였다고 한다. 하하호호 신나게 웃고 있지만 그 내막엔 가슴 미어지는 사연이 존재했던 몰디브. 결국 언젠가는 사라진다니 그 전에 빨리 가봐야겠네, 진짜로. 100년이 흐른 후에는 어쩌면 이곳들이 역사 속에나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한다면 그 시기는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근데 나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나이는 왜 더 빨리 먹는 기분이 드냐?